구한 아이들 1화. 꽃순이는 5살 때 중전마마의 지밀상궁인 최상궁의 눈에 띄어 생각시로 궁궐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꽃순이가 최상궁을 처음 만났을 때는 최상궁이 중전마마를 보필하며 충주로 피신을 가는 길이었다. 궁궐로 들이닥친 폭도들을 피해 최상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전마마를 무사히 피신시켜야만 했다. 꽃순이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나라에서는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고 꽃순이의 아버지와 같은 구식군인들을 해고시켰다. 그동안 꽃순이의 어머니가 남의 집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꽃순이가 너무 어려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꽃순내는 일터로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 나라에서 해고된 날, 꽃순이의 아버지는 밀린 임금 대신 쌀을 받아왔는데 반 이상이 모래가 섞인 쌀이었다. 도저히 밥으로 지어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꽃순이의 아버지와 같은 구식군인들은 신식군인들과의 차별 대우로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쌓인 불만이 모래와 흙이 섞인 불량 쌀을 지급받은 직후 무서운 일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차별받는 구식군인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해버렸다. 군인들의 분노는 중전마마의 집안인 민씨 가문의 제거와 비리를 척결하고 일본과 서양 세력들을 배척하겠다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분노한 군인들에 의해 민씨 가문의 사람들과 하인들 여러 명이 죽임을 당했다. 도무지 꺼지지 않는 분노에 휩싸인 군인들은 마침내 임금님의 아버지인 대원군의 지원을 받아 무서운 기세로 궁궐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의 눈에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았다. 중전마마는 궁녀로 변장하여 헷가닥 눈이 돌아간 군인들을 피해 궁궐을 빠져나갔다. 궁궐로 쳐들어간 군인들의 무리 안에는 꽃순이의 아버지도 함께였다. 꽃순이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군인들이 궁궐을 점령했을 때 꽃순이는 남의 집 주막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주모, 하룻밤 묵을 빵이 있소? 최상궁은 평민 아녀자들이 입고 있는 평상복으로 병복을 하고 있었다. 최상궁 뒤에서 장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마님의 행색을 하고 있는 중전마마의 옷차림 또한 소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중전마마와 함께 피신 중인 일행은 별난을 피해 변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를 어쩌나 방이 모두 나갔습니다요. 지금은 인근의 다른 주막도 묵을 빵은 없을 거구먼요. 주모가 변복을 하고 있는 최상궁에게 인근 주막을 포함한 현 주막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얼른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변복을 하고 있는 최상궁이 중전에게 나직하게 아뢰었다. 소용없을 거구먼요. 민가가 아니면 인근의 모든 주막은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요. 이게 다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여우 같은 중전과 민씨 일가들 탓이구먼. 주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혀를 찼다. 이보시오. 주모,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시오? 두렵지도 않소?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최상궁이 중전의 눈치를 보며 막말을 하는 주모를 나무라듯이 말했다. 나만 하는 소리가 아니어요. 주막에 모여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남정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구먼요. 주막의 방마다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마침 꽃순이의 어미가 꽃순이를 등에 업고 부엌에서 나왔다. 형님,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는 꽃순이랑 집에 들어가 볼랍니다. 꽃순이가 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꽃순내가 기침을 하며 주모에게 말했다. 꽃순네, 수고했구먼. 꽃순이가 어제부터 시름거리더니 기어코 열이 났구먼. 이게 다 못 먹어서 그런 것이여. 어여 들어가서 애를 보살피게나. 애가 아픈데도 약 한 첩을 쓸 수가 없다니. 모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라님들 때문이여.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주모는 바로 앞에 나라님이 있는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아라님과 세상을 원망했다.
꽃순내는 꽃순이를 업고 마당을 지나 문으로 다가가려고 했으나 마당 안에는 여인네들 몇몇이 가로막고 서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주모, 참말로 방을 구할 방법이 없겠소? 최상궁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오늘만 무사히 바미스를 피하면 약속된 다음 장소에서는 충주의 민흥식 대감대까지 중전마마를 모시고 갈 가마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현재로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민가라도 매우 절실한 지경이었다. 지금으로선 지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구먼요. 정밤이슬이라도 피하려면 물레방앗간에라도 가보시구려. 아니구먼. 거기도 저 아래 지방에서 올라온 남정네들이 가득 찼을 거구먼요. 주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순절망적인 말뿐이었다. 저기, 마님, 저희 집에라도 가시겠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아이와 집밖에 없어서 거기라도 괜찮으시면. 꽃순내가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얼르며 주모와 최상궁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소심하곤 아직하게 말을 건넸다. 아이는 꽃순내의 등에 업혀 끙끙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 주시겠소? 인근에 방이 없다고 하니 오늘 밤만 댁내와 함께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소. 최상궁이 반색을 하며 꽃순내를 바라봤다. 주막과 물레방앗간 모두 위험한 남정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궁궐에 쳐들어온 폭도들과 같은 무리들이라면 중전마마의 아니가 절대 안전하지가 않았다. 다음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니, 충주의 민흥식대감 댁에 도착할 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중전마마의 안위에만 집중을 해야 했다. 따라오시어요. 꽃순내는 아이를 업은 채 장옷을 뒤집어 쓴 마님 옆을 지나 그대로 앞장을 섰다. 어둑어둑해질녘이었지만 꽃순내의 눈밑으로 시커멓게 내려앉은 어두운 낯빛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그녀는 마치 병자 같아 보였다. 마님, 송구하오나 오늘 밤은 저 여인네를 따라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상전을 불편한 곳에 모실 수밖에 없는 최상궁의 목소리는 참담함과 함께 그나마 밤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을 구했다는 약간의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함세. 꽃순내를 따라가는 최상궁이 장옷을 뒤집어 쓴 상전 앞에서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길을 나섰다. 평민 병복을 한 젊은 궁녀 둘이 치마쓰개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중전의 뒤를 따랐다.